안녕하십니까. 고려경매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현대아파트. 저는 이 시흥동 현대아파트 부근은 가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서울 가끔씩 가지만 시흥동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가본 적이 없는 이 아파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물건은 좀 다른 물건들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그 물건들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 물건은 그런 예측 가능한 표본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투로 치면 완전히 그 육탄전 하듯이 정말 다른 사람이 그냥 생각 예측하는 것만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아주 좀 특수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사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역이 어딘지 먼저 확인해 보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서울역이 있죠. 서울의 어떤 중구에서 이 남쪽에 있는, 남쪽 외곽에 있는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직선거리로 한 12km 정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역이 금천구청역이네요. 직선거리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오래된 재건축이 예상되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상세 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전용 면적 17.67평, 17.67평이고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경매는 개시는 4월 3일 날 됐고 배당 종기일은 7월 10일. 상세한 어떤 권리적인 관계는 밑에 등기부 요약본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한번 물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파트죠. 좀 오래돼 보입니다. 호별 배치도 중간쯤에 있죠. 5층이고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낡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복도에서 바라본 물건 위치입니다. 그리고 매각 기일 내역을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첫 매각 기일이었는데 변경됐습니다. 나중에 문건 송달역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행돼서 4월 18일 또 변경됐습니다. 자, 7월 17일 1차 기일에 감정가 2억 4,600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2018년 9월 4일 1억 9,680만원 진행 중입니다. 9월 4일이니까 아직은 멀었네요. 채권자, 채무자,
그들 간에 어떤 생각이 오갔는지 한번 볼까요?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그들이 어떤 서류를 접수시켰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경미 신청하고 쭉 내려가죠. 그러다가 여기 2017년 10월 13일 채무자 겸 소유자 박종준씨 경매 정지 신청 제출. 1차 기일이 17일이었습니다. 4일을 남겨놓고 정지해달라. 그리고 석 달 뒤에 근저당권자가 경매 속행 신청. 이들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겠죠. 정지시켜달라. 연체이자를 갚을 때는 시간을 더 달라. 보통은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속행 신청을 했고 4월 달에 채권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승계인 주식회사 RIMC 대부에서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뭐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연기 신청과 정지 신청을 한 차례씩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뭔가 그들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경매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보고 등기부 등본 요약본을 보고 한번 예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 전에 임차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음.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조사. 재평관이 현황조사를 갔을 때 어땠느냐. 네. 크지나, 크지. 폐문 부재. 네, 사람이 없어서 안내문을 아까 사진 보셨죠? 남겨두고 왔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점유관계 미상이나 전입세대 열람서 주민등록 전입세대가 소유자 세대뿐이므로 그 주민등록여야 작성함. 주인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권리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요약.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매매로 88년도 오래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소유자가 이 집을 매매로 샀습니다. 그리고 뭐 잘 살았습니다. 문제가 없었네요. 2011년 자, 교보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 채권을 이 대부회사가 샀습니다. 채권 최고의 2억 410만원 2011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2011년 또 개인 채권자 1000만원 또 같은 사람으로부터 750만원. 이런 시간 간격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좋지 않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압류 롯데캐피탈로부터 이 정도. 롯데캐피탈이라는 이게 그거죠. 카드 회사겠죠. 캐피탈. 일종의 이자가 높은 데서 이렇게 돈을 빌렸다라는 건 지금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7년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예서 자산 대부, 강제 경매, 또 임의 경매, 이영주 씨 전부 다 경매 신청했습니다. 특히 개인인 경우, 이런 개인 채권자인 경우는 소유자와 감정적인 콜도 예상이 됩니다.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죠. 강제 경매는 소송도 거쳤을 거기 때문에 지금 채권자의 사정, 그러니까 소유자의 사정은 채무자죠. 채무자, 소유자의 사정은
굉장히 절박할 가능성이 높다. 권리 분석에 대한 정리. 2012년 1월 19일 채권자가 변경됐죠. 자, 이 대부회사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 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채권자의 등기는 말소됩니다. 말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이고 세입자는 없으니까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소유자 명도만 생각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부 통보상 인수사항은 없습니다.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은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입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이나 체납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임차인 없죠. 소유자 점유. 명도 계획 및 비용. 소유자가 거주하죠. 권리관계 소유자. 그러면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만약 협의를 한다면 강제집행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한다면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강제집행비가 예상이 됩니다. 협의를 한다면 물론 이 하한가 이 금액 이하에서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실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좀 희박합니다. 근데 실제 집행을 해보면 당하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고요. 집행을 하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해봤는데 정말 아파트 집행하는데 2시간이 안 걸립니다. 거의 1시간 조금 넘으면 집을 다 꺼내버립니다. 일반 이삿짐 센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용달 트럭 가져와가지고 전부 실어가지고 창고로 옮겨버립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소유자가 살고 있고 소유자 명도만 생각하면 되는 물건이고 소유자의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다. 자, 예상되는 권리관계입니다.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거래 가능 금액과 예상 낙찰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